정숙님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정숙님, 이게 이제 전날 영철님이 정숙님과 같이 이제 셀카 찍고 늦게까지 같이 있었던,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지 바로. 그래서 어제 영철님이랑 엄청 오래 대화했거든요. 근데 상철님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와서 다시 왔었는데, 그래서 뭐 난 신경 쓰지 마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 전회차에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왜 망설이나, 왜 옥순과 정숙 사이에서 5대5란 얘기를 하나, 그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었지. 상철 씨가 정숙 씨에 대해서 싫다가 아니지만 꼴보기 싫다, 그게 어떤 뭐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식은 의미의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질투가 나니까, 그 질투라는 감정이 사람들이 막 눈을 흘기고 너 누구 만났어 이렇게 하는 집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질투라고 생각하는데, 아 나는 질투 안 느낄래, 나는 내 질투를 인정할 수 없어, 혹은 난 질투 느끼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사랑을 없는 셈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투라는 게 원래 어떻게 정의가 되는 감정이냐면, 저 상대가 나에게 줘야 될 사랑을 타인에게 줄 때 생겨나는 게 질투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클 때 질투도 큰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감정이고, 그리고 그 질투의 크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원래 받았어야 되는 사랑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게, 옆집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나에게 아 안녕하세요 하고만 지나갔다고 내가, 그리고 막 자기 가서 자기 아내를 안아준다고 해서 내가 질투를 막 엄청나게 느껴.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사랑의 크기가 작았는데 질투만 크게 느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분야에서 억압된 질투가 여기에서 커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질투로 인해서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컸구나, 그럼 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있는데, 내 질투로 인해서 관계를 파괴해버리거나 나를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파괴하는 식으로 그 질투를 표출해.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멍청한 짓을 하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질투라는 감정이 멍청한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에게 질투는 내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질투가 괴로울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질투를 없애는 방법 중에는 그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가졌던 사랑을 없애버리면 내 질투는 없어져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스위치를 끌 수 있다면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투 작전이 안 먹혀버리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을 잘 들이거나 아니면 회피형의 남자, 물론 여기서 상철님이 회피형이다 라고 딱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회피형의 남자들은 그래서 질투 작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니까.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려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사람인데, 내 감정 안에서 사랑? 없는 셈 치면 돼요. 질투가 나? 괴로워. 없는 셈 치면 돼. 회피형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위치가 끈다고 꺼집니다. 이게 보통의 분들이나 아니면 불안 애착인 분들은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왜냐면 안 되니까. 스위치가 끈다고 꺼지나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꺼집니다. 그게 진짜 이게 개인차가 이게 크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에게 된다고 말하면 그게 돼요? 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신기하긴 하죠. 일종의 뭐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된다고 해서 또 대단히 뭐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철 씨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질투가 나는 상황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질투가 느낄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느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더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하지 않은 셈 칠 거야 하고 그 마음을 접어버려. 그러니까 외면했을 때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못하는 거가 옳고 당연한 거야. 상철 씨는 여러모로 접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상철 씨가 지금 정숙 씨를 접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요.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많은 건 확실해. 지금 상철 씨에게는 대안이 있다. 그래서 정숙 씨가 있는 곳으로 자꾸 안 가려고 한다. 한 공간에 안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예요. 상철 씨가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올려다가 정숙 씨 목소리 듣고 가버리는 거. 여기서도 왔다가 영철이랑 같이 둘이서 꽁냥대는 것 같으니까 가버리는 거. 아무리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도 쉽지 않거든. 그래서 자꾸 안 볼란다. 그게 그 말이야. 아까 꼴 보기 싫다는 게 그 말이야. 싫어서가 아니고 안 볼란다. 못 보겠다. 일단 가서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동안 뭐 해요? 사랑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덮어야 질투가 안 나니까. 그리고 질투가 나는 게 지금 근거가 있는 질투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질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른 남자들이 정숙님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랑을 접어서 나는 저 사람에 신경 쓰지 않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억압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사랑이 아닌 거지.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이고. 그래서 막 어떤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설레가지고 시작되는 관계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랑하고 설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겠지. 근데 이제 아까 그 헌신도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는 단순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랑할 때 얻어지는 보상과 내가 쓰는 그 에너지, 그리고 내가 가진 대안들,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 관계에서 쓴 매몰 비용,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매몰 비용이 없어. 뭐 서로 뭐 에너지를 쓰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얻어지는 그 보상과 비용, 이걸 가지고 이제 초반 측정을 하고, 근데 이제 정숙을 볼 때는 대안이 많은 것처럼 보여. 옥순을 볼 때는 대안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순은 대안이니까 선택한다, 정숙은 사랑이니까 선택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애초에 사랑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옥순이 대안인데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야. 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이 개념이 막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심이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막 그 어쩔 수 모르겠고 그런 걸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 편하고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상철 같은 사람은 이전 기수 상철도 마찬가지였어. 뭐 내가 일상 유지하면서 이 정도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그 머리로 그래 됐겠다 생각하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사람마다 참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 그 마음이 들끓어 힘들잖아요. 그걸 꺼버린다니까. 내가 보면 A를 만나면 너무 설레.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냥 일상을 유지하면서 편안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대안인가요? 이 사람이 설레니까 사랑이고?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사랑일 수 있는데 이쪽을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옛날에도 이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포인트가 그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설렘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설레는 사람인데 어떻게 편안함을 선택하지? 내 마음이 들끓는데? 근데 들끓는 걸 꺼버려. 들끓는 거에 속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그게 달라요. 이별할 때도 버튼만 꺼버리면 미련이 없나요? 그렇죠. 정확히 없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미련이 없는 셈 쳐버리죠. 그래서 미련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뭐 순간순간 미련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뭐 회피형들 마지막에 그 이별하는 모습들 봐봐요. 그 턱식님 다른 방송 나와가지고 동거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마지막에 얼마나 쿨하게 딱 사랑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물론 멋있는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나는 미련 없는 모습, 쿨한 모습 그거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터져 나올 때가 있지만,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자기 감정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올 만한 것들이 계속 쌓인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뭐 행동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회피형이 살기 편한데 나중에 이제 그 이자가 붙어서 한 방에 터져 나오고, 그래서 힘들어. 그치? 손절을 쉽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그래서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 PT 오시는 분들 중에는 회피형 분들도 많아요. 불안형 분들이 내 안의 불안을 다스리고 싶다, 아니면 안정적인 분들도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오시지만, 근데 회피형 분들 중에도 많이 오세요. 내가 안에 이제서야 내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소홀했다, 알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형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휘둘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못 읽게 되는 경우도 있지.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 너무 불안도가 높으면. 회피형은 왜곡이고 뭐고 그냥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제스처로 그 데이트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자 해서 불러가지고 자기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가 어쩌면 아니었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알아보셔야죠 라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상철 씨가 그 장거리인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본인이 없는 줄 알고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티를 안 내기가 쉽고, 본인이 그걸 인지 안 하는 셈 쳐버리면 인지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 하는 거에 더 가깝지. 인지를 안 하고 그걸 없는 셈 치는 것이 이 아이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기 교육이 된 상태죠. 그래서 상철님은 자기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어 이런 말들을 2번이나 했었죠. 그때 광수님과의 1대2 데이트에서도 했었고, 여기서 그때 이제 근해에 앉아서도 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있나?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상철님도 정확하게 선택을 못했으니까 정숙님도 알아보시라. 상철님은 자기가 솔직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안 하려고 계속 고심하고 고심하는데,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장거리 때문에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관계에서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커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을 잠깐 대입을 해보면 상철님 관점에서 보상은 정숙의 미모와 재치가 보상이 되겠지, 빼기 장거리. 상철이 느끼는 어떤 그 대안은 주변 인물들이니까 낯설 환경이라고 그냥 할게요. 매몰 비용은 아직 없음이야. 처음에 그 정숙에게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점차 장거리 이슈는 줄어들었을 거야. 이게 사귀다가 보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초반에 없어, 나중에 다시 생겨. 그 이 비용도 사귀다가 처음에는 콩깍지식 기간 동안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대요. 근데 사귀다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점부터는 내가 이제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한 저것이 공식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대. 그래서 장거리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이 마이너스 부분이 사귀다 보면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옥순 씨를 떠나서 상철 씨가 정숙 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옥순 씨가 없었어도 정숙 씨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용은 콩깍지 기간 동안에는 작동을 안 해. 콩깍지가 끝나면 작동해. 이게 뭐 장거리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쓰는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이런 게. 그리고 뭐 미모와 재치 이런 거는 보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모와 재치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 이런 매몰 비용 이 두 가지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서로에게 충실하면 관계가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어쨌건 낯설 환경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고 이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숙 씨는 어때요? 미모와 재치는 여전히 있지. 그래서 처음에 미모와 재치, 장거리 이 사이에서 지금 상철 씨는 지금 당장은 콩깍지가 안 씌였으니까 미모와 재치가 100이고 장거리 이슈가 100이어서 이게 제로야. 그러고 낯설 환경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매몰 비용은 아직 없으니까 이게 제로여서 일단 제로는 아니었겠지. 그래서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 정숙 씨는 낯설 환경, 자 나는 대안 없다 모드로 갔어야지. 그 뭐야, 상철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게 정숙 씨는 이제 어떻게 흘러갔어요? 정숙 씨는 미모와 재치는 그대로 있었죠. 여기에서 대안이 이 사람에게는 광수, 영철, 영수, 영호까지도 원래는 있었지 등. 그리고 매몰 비용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함. 정숙은 이제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옥수는 미모와 훈수, 이걸 100이라고 쳐. 처음에 70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70으로 봅시다. 아직 사귀기 전이니까. 비용 없음. 장거리로 인해서 처음에 7대 3이었어. 그래서 미모와 재치가 100이고 여기서 미모와 순수에서 이게 7대 3 나오잖아요. 하지만 옥수는 어떻게 됐어? 다른 대안 없음. 이거 0이야. 지금 광수, 영철, 영수 등 물론 이걸 숫자화로 할 수 없겠지만 벌써 한 명당 20으로만 따져도 60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시간 많이 보내지 못했으니까 0이야. 그러면 벌써 여기서 거의 뭐 얼마 안 남는다고. 그럼 다른 대안 없어. 지금 옥수는 안 빠졌어. 시간 많이 보냄.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70이고 이거 뭐 3명이니까 한 30만 할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만 계산을 해도 원래 7대 3이었던 게 광수, 영철, 영수로 인해서 30 빠지고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해갖고 여기는 지금 40점 됐어. 옥수는 미모와 순수로 해서 처음엔 30해서 7대 3이었지만 다른 대안 두지 않았지. 옥순 씨는 시간 많이 보냈지. 그러면서 50이야. 그래서 옥순으로 올라오는 거지. 물론 이렇게까지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그 헌신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있는 이론이에요. 정숙 씨가 몰랐던 거야. 지금 상철 씨에게 이 공식이 먹힌다는 걸. 이게 헌신도 법칙인데 헌신도는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뭐 하여튼 그쵸, 그런 것에 영향을 실제로 미친다고 해요. 그 미모의 뭐 성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저기서 보상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 만족도니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영철 씨와 정숙 씨 머리콩 사건. 근데 지금 정숙님은 상철님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상철님은 핸드폰을 가지러 왔고 그 가지러 왔다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숙님은 상철님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숙님은 이날 저녁에 그 확실한 것만 상철님에게 대화 시도를 2번을 했어요. 근데 상철님이 그 부분을 무시하거나 못 봤지. 인지를 못해. 왜냐면 정숙 씨의 그 대화를 해보자는 어필은 약간 뭐랄까 암묵적이었거든. 처음에 상철님한테 눈짓으로 나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뒤에서도 이날 상철님에게 정숙님의 태도도 그런 식이었단 말이지. 그때 상철 씨가 답답하니까, 정숙 보기 힘드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숙을 보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한 건 올라와. 근데 그걸 없는 셈 쳐야 돼. 근데 또 눈앞에서 정숙 씨가 머리콩 다리콩 이러고 있으면은 부글부글 올라와. 그러니까 모르겠다, 안 볼란다.
하고 가서 지금 누워 영수한테 산책할래요? 하고 영수한테 가서 뭐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이날 크게 2번이나 외면을 당했어. 저녁에 영수랑 있을 때 얘기 좀 할래? 물론 얘기를 할래라고 말을 안 했지. 근데 머리 만져주고, 그러니까 정숙이 상철에게 머리 이렇게 뭐 떼주고, 그리고 자러 온 거죠? 하면서 상철이 자러 온 건 아니고, 왜냐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저기 있으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일어나서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가면 나도 핸드폰 가지러 갈 겸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일어날 줄 알았어. 상철 씨에게 대화를 시도한 거야. 근데 정숙 씨가 거기서 그냥 대놓고 상철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했으면 또 모르는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가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얘기하자 하는 게 또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 상철 씨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정숙이 좋은 만큼 불편해. 왜냐면 정숙 씨를 보면 질투가 올라오거든. 그런데 질투를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상철은 사랑을 꺾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을 했지만, 내가 정숙인데 머리콩을 했다고 가정하고 왜 했지? 영철이 좋아서 영철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건 아니란 말이지. 지금 그게 영철 씨의 마음이 부담스러울 텐데, 최소한 완전히 지금 영철로 결정해서 저런 건 아닌 건 너무나 확실한데, 근데 이날 보면 영수한테도 같이 얘기하고 영철한테도 이런 일이 있고 보면, 여기서는 상철을 기다리면서 저 자리에 있었는데 영철 씨가 저렇게 들이대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가자, 그만 얘기하고 가, 약간 그 느낌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정숙 씨는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맞춰주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팩폭하는 장난이나 뭐 상대를 난감하게 하는 장난은 해도 단호하게 싫어 안 돼, 나 아닌데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 씨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영철 씨가 회피형이네? 내 얘기 안 들어? 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표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때 또 영철 씨도 약간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사진 찍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가자 하고, 그때 상철이 또 이렇게 가버리고 이러면서 정숙 씨 마음속에서는 좌절이 됐을 수도 있고, 상철에게 계속 거절받아서 상대가 스킨십을 원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고 상대가 바라는 것을 눈치가 빠르게 캐치하고 맞춰주는 캐릭터다 보니까 영철 씨는 정숙이 이 자리에 남아서 자기의 고백을 받아주고 자기와 여기서 오늘부터 1위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돼, 가자, 이게 안 되니까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정숙 씨의 스킨십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정숙 씨가 다음 단계를 갖기 위한 뭐 스킨십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일어나기 위한 의도였지 않아. 근데 그런 의도로 저런 스킨십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업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지. 일단 가장 큰 거는 상철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영철은 완전히 이제 올인 상태로 돌아섰고, 영철의 확신 그리고 상철의 외면, 이런 것들이 결국 정숙 씨가 자기가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손해인 거죠. 정숙 씨가 다른 남자 출연자들하고 이렇게 막 꽁냥대는 것 같고 나한테만 할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출연자들한테 하는 거를 상철 씨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철 씨 패딩을 같이 덮었어. 그때 상철 씨는 난가? 역시 나가 맞지? 근데 다른 사람은 허벅지 콕 했어. 아니면 뭐 장난치면서 뭐 어깨 툭툭 치고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 물론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어. 그러면 상철 씨는 아닌가? 그 자리에 패딩을 덮은 사람이 내가 아니었어도 그 패딩을 덮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정숙 씨는 아니지, 패딩은 의도적이었고, 그리고 와가지고 뒤에서 덮어주고 이랬던 거는 의도적이었어. 상철 씨에게는 의도적인 플로팅을 했지. 그래서 정숙 씨 나름으로는 구분이 돼 있을 거야. 여기서 정숙 씨가 영철을 흔들거나 어장에 넣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업보로. 결국 이 안에서는 정숙 씨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나게 돼버렸어. 손 안에 다 들어왔던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본인의 행동으로 놓친 거예요. 그게 아까 그 공식에서 나온 얘기.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정숙 씨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뿌린 씨앗으로 본인이 결국 이 안에서 업보로 돌아온 거야. 정숙 씨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 상철 씨는 이때도 도망치듯 가버렸지. 상철 씨는 여기서 이제 저 없는 사람 치세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두 사람이서 지금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커피 이렇게 갖다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상철은 거의 그 정도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는 타인이다. 그러면 질투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고객들이 와가지고 뭐 꽁냥대는 뭐 그런 데인데 내가 여기서 뭐 왔다 가는 그걸 내가 봤어. 그러면 참 여기서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 마음에 질투는 없잖아요. 이게 타인이 돼버리는 순간. 상철은 그래서 정숙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철 씨는 계속해서 정숙 씨에게 스위치를 계속 의도적으로 끄고 있어. 그래서 안 보는 거야. 정숙 씨가 나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은근슬쩍 시도하고 그런 거에 이제 상철 씨는 안 흔들릴
받기로 해버렸어. 왜냐면 저렇게 내가 질투가 나고 막 미친 듯이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쟁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사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불안하고 집착하는 사람인가? 원래 연애할 때? 근데 그거는 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내 탓은 아닌 거야. 그냥 내가 편안한 사람 만나면 돼. 나이가 들면 그 편안한 사람을 더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하고 집착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상철도 핸드폰을 짚고 여기서 정숙 씨는 잠깐 상철을 쳐다보지 않는 척 상철의 행동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원래 관자놀이 센서로 지금 상철의 움직임을 읽고 있잖아. 지금 쫙 찌릿하게 읽고 있는 거야. 지금 관자놀이 센서로 지금 상철의 반경을. 상철은 안 볼랜다. 안 볼랜다 시선으로 지금 문만 딱 주시하면서 가고 있잖아. 상철 씨가 뭐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럴 줄 알았겠지. 그래서 저 부서진 상철 씨 핸드폰이 있을 때 정숙 씨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영철 씨의 계속된 고백이 이어졌고, 왜냐면 가서 상철한테 산책하자는 식으로 뉘앙스를 던졌는데 상철이 안 일어났거든. 그래서 영수랑 얘기하고 와서 그래도 말 걸겠거니 하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상철 핸드폰 옆에서. 근데 영철은 자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아가지고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는 이제 가자고 해야 되는데 상철 왔다 가자마자 가자고 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영철 얘기 좀 들어주다가 뭐 셀카 찍자고 하니까 이제 가자 하고면서 이제 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철 씨는 주무세요 형님, 얼른 가세요죠. 이게 또 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했다고 쳐도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도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랑 같이 사진도 찍고 머리콩까지 했는데 하트도 같이 했는데, 이 정도면 내일 결혼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라스베가스에서는 지금 벌써 끝났어요. 결혼, 이게 부부야 이미. 여기서 근데 이제 다 샜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랐던 거지, 이 자리에서. 참 이게 낯설이 이러니까 대단한 연출이 없어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막 전부 무슨 타란티노 영화 같아. 막 스릴러 같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알고 보면 다 달랐고 서로 말도 이해하는 게 다 달랐고, 그렇게 이제 돌고 돌아 정숙이겠지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숙 씨가 너무 오만했어요. 이게 포항 옥순이어가지고 야 네가 결국 돌고 돌아 정숙이지 뭐 딴 데 가겠냐? 하지만 옥순 씨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옥순 씨가 보여준 대안 없음의 행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헌신하는구나라고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옥순 씨에게도 지금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콩깍지가 벗겨지는 3개월 이후의 시점이 되면 옥순 씨의 비용은 뭐냐? 그 쪼는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옥순 씨가 가진 뭐 순수함, 그런 미모, 그리고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거고, 비용은 아직은 비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아닌데 비용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그 쪼는 거, 그게 이제 비용으로 적용되지. 옥순 씨는 대안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옥순 씨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딱 그 사람만 보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진 옥순은. 그래서 그게 거기서 마이너스 없어.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비용이 그 부분만 발생을 안 시키면 옥순님은 뭐 완전 좋은. 근데 맞아, 옥순 씨가 이 안에 이 낯설 환경이어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지금 계속 어떤 쪼는 태도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 상철을 기다리면서 그냥 본인은 거기 있는 동기들하고 장난치면서 그냥 상철 네가 뭐 돌고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패딩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장난은 상철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원래 하던 뭐 동기 오빠들한테는 장난치고, 그래서 정숙 씨는 그 구분이 돼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정숙 씨가 원래 첫날에 상철 씨였으면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한번 이렇게 스킨십하고 뭐 이대로 잘 거예요? 하면은 상철 씨가 아니에요, 갈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정숙 씨 머릿속에 상철의 핸드폰이 거실에 있는 걸 아니까 핸드폰 더 가지러 가야 되고 하니까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상철 내 맘대로 안 되네. 아니면 더 대화를 해봐요 상철님이랑. 우리 현숙님이 조언을 줬는데 조금 늦었죠. 이게 물론 뭐 상철님이 회피형은 아닌데 어쨌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헌신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나 대안 없고 하지만 대안을 두지 않고 너와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곁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걸 보여주면 좋은데, 동굴 앞에 이제 옥수는 이렇게 서성서성이면서 나랑 놀아요. 에이 나랑 놀아. 이러고 이렇게 서성서성이고 있는데 정수는 가가지고 다른 파티를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상철과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뭔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또 포항 옥수님이 또 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기는 상철님이 이미 벌써 장거리라 고민하고 있는 걸 아는데, 나를 고민하고 있는 남자한테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 이거는 포항 옥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지. 그렇게 정숙님은 그래도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외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정숙님은 상철을 만나러 가는데 옥수님도 늦을 수 없죠. 옥수님도 이제 노력파란 말이지.
그래서 공용 거실을 같이 가자고 갑니다. 때마침 또 상철 씨가 요리까지 해가지고 놓고요. 광수는 이제 정숙님이 오자마자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안 드세요? 아침밥 조금 남았는데. 정숙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과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상철 불러서 과일 자르라고 해야지. 정숙 씨는 상철이 보고 싶어서 대화를 하러 왔죠. 왜냐면 이날 상철 씨에게는 진짜 이제 내가 얘기해야겠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이때 이제 요리해놓고 씻으러 왔어. 그때 이제 상철 씨를 바라는 두 여성이 온 거고, 상철님이 만든 요리를 맛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 정숙님은 상철이 한 요리를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정숙님 관점으로 생각하면 상철의 뒤처리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그 전날 뭐 영철과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거는 조금 늦게 오느라고 못 치웠지. 그 전에 왔던 분들이 치웠겠죠. 아무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상철이 한 요리야? 그럼 내가 치워줘야지 라고 정숙님은 나름대로 자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숙하고 옥순도 상철이 한 거 내가 치워야지? 그러면서 둘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옥순님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돼. 할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순딩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근데 어쨌든 같은 마음이었지. 상철이 한 요리 내가 뒤처리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영철은 여기에서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비용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이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입 먹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상철 거니까 내가 설거지 해두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하는 명분을 어제 늦게까지 제가 오래 놀아가지고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마음속은 내가 상철이 요리한 거 내가 설거지 해줘야지 이 마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제가 어제까지 놀아가지고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숙 씨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영철한테 이입해서 이 말을 들어봐. 영철한테 이입해서 말을 들으면 어때? 어제 제일 늦게까지 노는 사람 누구야? 2명. 정숙과 영철. 그럼 영철이 그 말을 듣고 나랑 같이 하자고? 알았어. 그 팔 걷고 어제 늦게까지 제일 놀았으니까 그래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함께 해. 오케이. 정숙 너의 말 알아들었어. 오케이. 또 그렇게 또 신호를 보내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누구를 욕하겠어. 이거는 뭐 정숙 씨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말할 수 없는 거고, 영철 씨도 그 말을 듣고 오라는 소리로 이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걸 가지고 영철 씨를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정숙 씨를 욕할 수도 없는 거야. 정숙 씨는 솔직히 고지고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옥순 씨는 그런가? 늦게 한 사람들이 하는 건가? 하면서 뒤로 빠졌고, 영철 씨는 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옥순 씨가 빠지고 영철 씨가 오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이 결과는 전부 정숙의 업보다. 정숙 씨 입장에서도 약간 당황했을 텐데 할 말은 별로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알았어. 어제부터 우리 머리콩 하면서 우리 1일이었지? 알았어. 그러면 신혼 체험이나 해볼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설거지 할 날이 솔로나라 끝나면 한참 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신혼 체험으로 내가 빗누치라면 네가 헹궈. 알았지? 근데 이제 정숙은 왜 왔지? 내가 못해서? 나 너무 못해? 나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기서도 지금 동상이몽이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설거지를 하니까 뭐 도와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어제 안 피곤했어? 영철 뭐 오늘 아침에 좀 비타민 먹고. 근데 이제 광수 씨도 끼어들죠. 내가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왜냐면 광수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물불 직진 이잖아요. 뭐 괜찮아요. 오래 먹은 게 우리인데 이러면서 영철은 광수에게 이제 선 긋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영수도 거기 뭐 구경 났어요 하면서 영수까지 이제 옥시 얘기도 하고, 괜찮은데 어제 그거 먹었잖아 이러면서 옷 튀는 거 조심하면서 지금 영철과 정숙하고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고, 정숙은 아마 마음속으로 상철 생각을 하고 있겠지. 영수는 저걸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그런 걸 토대로 정숙의 마음을 더 얻고 싶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또 가버리고 있고요. 정숙 씨는 상철의 요리를 설거지 해주고 싶었겠지만 정숙은 지금 결국 또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이런 신혼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여버린다. 상철이 왔을 때 정숙이 영철이랑 이렇게 꽁냥대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만약 봤다고 하면 정숙에게는 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지. 정숙 입장에서는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 돼버렸고, 그게 정숙 씨의 업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상철 혼자 내적 갈등에 그게 달한 순간, 뭐 상철님 약간 좀 전희상실 느낌이었어. 그거는 이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상철에게는 정보로 머릿속에 입력됐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어쩌면 아까 정숙 씨가 혼자 다른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정숙이 정숙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예 안 볼란다. 또 스택이 또 쌓인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해를 만드는 상철의 두문불출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정숙은 이제 서로가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정숙은 왜지? 나한테 왜 안 오지? 내가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그렇게 만나러 가도 보이질 않고.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정숙을 피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정숙 씨는 저도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침부터 찾아가서 그의 흔적을 설거지하고 있었으니 나름 열심히 사는 건데 그게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가진 자들이 더하는구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지금 정숙님 입장에서는 가진 자가 아니야. 말 그대로 이게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인 거지. 정숙 씨가 저때 대화 신청을 한번 했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상철 씨가 이때는 그래도 결정을 완전히 짓지 못하고 안불난다 상태였으니까. 그 안불난다 상태라는 거는 그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정숙 씨가 상철에게 나 진짜 힘들어. 나 진짜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고 난 너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풀어 나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그냥 기다리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방구석에 나도 틀어박히고 싶은데 못 그래. 나도 지금 어색하고 죽겠어. 뭔가 이런 이미지를 줬으면 상철 씨가 그런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숙 씨는 그러면 정숙 씨도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철을 흔들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나중에 또 1대2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봐. 지금 마음 결정했어요? 옥수는 나는 변함없어. 난 너야. 라고 말했고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 시점에서 또.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그래 넌 모르지? 나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확신이 없지? 옥순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래서 정했어 아침에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 정숙은 뭐 어제 용기 내서 영수한테 말 걸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 영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또 영수 씨가 다가왔어. 고양이과의 시니컬 영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가온 게 영수. 그러니까 정숙은 정숙대로 지금 상철이 1순위고 영수 씨가 그래도 2순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정숙 마음속에서도 컸었고 상철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 내가 상철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영수조차 지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회차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상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영수가 계속 그 일관된 정숙에게 어떤 어필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사람 많네. 정숙님 잠깐 얘기 좀. 영수 씨도 이제 영자 정숙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좀 영수도 쌓이고 있는 업보가 있기는 있죠. 뭔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성향들이 조금씩 보이고 이때 정숙님 한번 불러내고 데이트 끝나고 또 정숙님 불러내. 그것도 다 영자 앞에서. 영자를 불러낸 거는 다른 사람 선택하겠다고 여기서 정숙을 2번이나 불러내죠. 그러면 이제 영자 씨 머릿속에서는 쟤는 정숙을 더 좋아하는데 상철에게 정숙이 잘 될까봐 나를 대안으로 갖고 있었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되지. 영자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뭐 영수가 좋으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까 산책하던데 봤어요? 여자도 좀 껴줘요. 나랑도 헤어가 아니라 여자도 좀 껴줘요는 그 산책하던 팀에 상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영수는 기왕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데이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정숙님 마음은 모르겠지만 데이트 한번 대화해봐야 좋아질 수도 있고 미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수님은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정숙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조심성 있거나 어떤 배려를 담아서 말하진 않아요. 자기를 중심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영수의 이야기는 재미없기가 쉬워요. 그래서 본인도 말을 조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련이 없을 수도 있고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게 물론 이해는 해요. 너무나 사실이니까. 그런데 영수는 내가 미련 없어지려고 너랑 데이트한다 했을 때 정숙님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미련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데이트권 쓰라고? 지금 나 좋다는 사람이 영철, 광수 에다가 지금 상철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들이 영수 씨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죠.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려 화법은 없는 사람이. 이게 영자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지. 그거는 영수의 말을 재밌게 듣고 재밌게 호응할 때 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해서 굉장히 소년스러워요. 소년들이 그래.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이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상대에 대해서 뭐 존심성 없이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상대가 서운하거나 상처받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본인의 생각이 배려 없는 화법이랑 결국 같은 얘기. 그런 것들 때문에 터져 나온 거죠. 뭐 여기선 뭐 정숙한테 뭐 대단히 다정한가? 아니에요. 영수는 지금 여기서도 봐봐. 내가 데이트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데이트 한번 해봐요. 내가 뭐 데이트를 해봐야 미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확인을 하지. 주말에 바빠요? 그래도 시간 좀 내줘야 만나. 그래야 내가 너를 안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확인하지. 이렇게 말해도 돼? 지금 이 말도 영수가 정숙에게 관심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 말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저 말을 만약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실은 이것도 되게 무례한 말이에요. 근데 저 무례함이 이 상황에서 영수가 정숙을 끊어내려고 무례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의도가 저건 뭐 무례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근데 영숙은 끊어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랬고 여기는 의도가 없이 그렇게 무례하다고 했을까? 아니죠. 영수는 그냥 원래 이렇게 말은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숙 씨도 여기서 아니 지금 너무 빨리 흘러가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 말은 어제 네가 영수 네가 왔지만 아직 내 마음은 네가 그렇게 갑자기 나랑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거를 호응한 만큼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나는 좀 느리니까 뭐 이렇게 하자고 막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우회적인 거절이죠. 여기서 지금 한
번 거절을 한 거고 뒤에서 상철하고 데이트하고 와서 바로 또 영수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때도 한 번 더 우회적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영수는 이날 정숙에게 2번 거절을 당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영수 씨가 또 적극적인 어떤 어필을 통해서 정숙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영수님이 자기소개할 때 이동시간 딱 2시간 해버려가지고 그때는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당신은 그 생각이 변화해가지고 쫙 빨리 갔지. 지금 정숙은 못 따라가겠어요는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확 바뀌진 못했어요. 라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절의 의도가 있었죠. 그냥 원래 그냥 그런 말투가 틱틱거리는 거고 거절 당했어도 거절했네? 아 그래 또 해봐야지. 아 거절하는 것 같은데? 아씨 어떡하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애 같은 거죠. 애 같은 면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거절인가 고민이 깊어지니까 또 정숙 씨가 그 상대 그 맞춰주는 성향이 또 나와. 장거리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면서 뭔가 상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장거리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나요? 근데 또 영수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아예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장 며칠 전에는 있지도 않은 일 갖고 거절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장거리는 배제하고 한번 제대로 대화는 해보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수님의 말은 어떤 절실함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죠. 영수 씨가 뒤에서 이제 태세 전환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어떤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숙에게는 한번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정숙 씨는 우회적으로 거절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수는 영자님하고 얘기를 하러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이것도 이제 보고 있죠. 영수가 나한테 올인이 아니라는 걸 보고 있어. 지금 정숙 입장에서는 나한테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물불직진 라인. 광수랑 영철. 광수에게는 거절을 했어요. 정숙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광수예요. 왜냐면 첫 번째 데이트도 나를 선택했고 첫인상 선택도 나를 선택했고 계속 자기를 선택하고 있는 광수는 정숙 씨가 거절한다고 했어. 물론 그게 이제 정확히 전달은 안 됐을 수 있겠지만 거절을 했어. 영철은 원래 나한테 다가오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옥순을 백조로 그려서 선물을 했었고 첫 데이트도 옥순에게 갔었지. 그래서 지금 정숙님은 광수, 영철 그 일대 다 오리 뭐 전골 먹는 데이트에서도 광수 씨에게 거절의 멘트를 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죠. 근데 그게 영철 입장에서는 난가?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돼버리면서 지금 영철 씨는 그날 뭐 머리콩까지 있고 이래서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해버렸지. 그런데 정숙 입장에서는 지금 영철은 지금 후발주자여서 지금 거절을 할 타이밍을 놓치고 못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아. 나를 뭐 배제하기 위해서 뭐 데이트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와. 장거리가 안 되는데 뭐 일단 해보자고 배제할 목적으로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 데이트를 낭비하라고? 아무리 영수가 매력적이라도 그건 좀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숙은 영철, 광수는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 영수는 약간 물론 조금 세게 말해서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렸어. 상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한테 방금 데이트하자고 해놓고 영자를 데리고 나가네? 그러면 영수 쟤는 대안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를 지금 배제하고 영자 만날 마음도 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아까 뭐 배제니 그런 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정숙 씨도 시야 넓고 눈치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 이제 우화정에서 여성들의 선택이 있을 때 정숙님이 이런 일이 없어도 상철을 선택하기가 쉬운데 영수를 선택할 일은 없는 거죠. 정숙 씨는 완전 풍요 속의 빈곤인 상태가 됐어요. 왜냐면 영호님도 여기서 정숙님을 선택해요. 만약 남자들의 선택이었으면 영호, 영철, 광수, 영수 이렇게 4명이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4대1 데이트. 근데 정숙이 원하는 거는 상철이고 정숙 씨 입장에서는 뭐 비극이죠. 정숙 씨가 뭐 여기서 인기를 누리려고 나온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 정숙 씨의 업보다. 영호 씨는 지금 며칠 자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몰라서 첫날 첫인상 그림 그렸던 정숙님을 생각하면서 정숙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2, 3일차에 옥수님 위주로 계속 갔었는데 옥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호감도구나. 옥수님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현들을 한 거죠. 나는 상철이다. 물론 상철이다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아니다 라는 선을 확실히 그은 거고 정숙님은 긋는다고 그었지. 광수님에게 긋는다고 그었지.
그었는데 그게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고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 왜냐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내 양말에 구멍까지 사랑했을 리는 없잖아. 사랑은 아니지만 내 목에 뭉친 선크림을 펴발라줬을 리는 없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환상이 자꾸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정숙님의 업보가 되는 거예요. 정숙님이 뿌린 씨앗이야. 아, 미방분 보니까 옥수는 상철이라고 영호한테 말했어요. 아예 딱 상철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더더욱 그렇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는단 말이지. 옥수님은 안 될 때 안 되로 나 상철 좋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님이 점점 옥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영호님에게는 뭐 까마귀가 온 거야? 뭐 없어? 영숙님은 왜? 자기를 선택해준 영호인데 안 가는 게 좀 미안해서 없어라고 한번 묻는 건가? 그래서 정숙님을 선택했던 남자 하나, 영호님은 쓸쓸하게 퇴장하고요. 생각은 했지만 막연하게 예상했던 게 구체화되니까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아, 뭘 또 현실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너무 자신감이 없어. 처음에 출연부터 자신감이 없었어, 영호님은. 그 다음에 영철 입장에서 원하는 여자는 뭐 정숙이죠. 너무나 확실하게 정숙이지. 아무튼 뭐 영호님은 자러 갔고 같이 장난치고 웃고 그렇게 노는 게 재밌대. 영철 관점에서 이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어젯밤에 머리콩 셀카 나는 너야. 아침에 같이 어제 늦게까지 먹었으니까 설거지 하자 하고 정숙이 말했고 영철 씨가 그래 우리가 하자. 광수 빠져. 우리가 어제 늦게까지 먹어서 하는 거니까. 그 이후로 선택이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정숙이 안 온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오지 않았죠. 정숙 씨는 뭐 미안하고 광수는 정숙이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리고 정숙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하대. 자기가 정확히 거절한 쪽은 광수긴 했죠. 어젯밤에 영철에 대해서는 거절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상철한테 가야 되니까 긴장되죠. 그리고 상철 뒤로 서는 거는 정숙과 옥순. 시간이 지날수록 갇힐 때 긴장되거나 설레는 분이 상철님. 그걸 알게 됐어요. 점점. 그걸 알게 된 것도 좋고 정숙 씨 입장도 이해가 가요. 뭐 처음부터 확신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상대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쿠팡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할인 물건, 좋은 물건 그런 거는 금방 품절돼. 못 사. 잔고를 하면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대안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안들만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인지는 잘 모르겠대. 왜일까요? 그리고 정숙님도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셨을 테니까 지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맹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다수의 그룹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 버리죠. 무의식적인 차원이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나 좋다는 사람들은 또 아유 뭐 그냥 흔한 남자 그룹으로 들어가니까 정숙 씨의 어떤 근본적인 설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상철님은 깜짝 놀라고 정숙님은 왜 은둔했냐? 은둔하지 말고 이제 나랑 산책도 하고 하자. 그렇게 기대를 했죠. 데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철 씨는 다 같이 있을 때 못 나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숙 씨가 다 같이 어울리는 모습 안 보고 싶으니까. 오늘도 안 나올 거예요? 캠프파이어 해요. 밖에서. 대답은 입 밖으로 소리는 못 내고 끄덕. 옥순으로 선택한 시점에서는 정숙에 대한 애정, 설렘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어할 거야. 그러면 정숙이 다른 사람하고 꽁냥대는 모습을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편해질 수가 있죠. 만약 이대로만 가는 여기서 상철 씨가 옥순을 보면서 옆에 타라고 손짓을 해요. 정숙 씨가 안 볼 때 옥순한테 손짓을 했어. 눈치를 줬어. 근데 우리 옥순이 어떻죠? 본인은 여우고 직관적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곰팅이 옥순 씨가 이거를 알겠어? 정숙 뒤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옥순 씨는 모르지. 순딩이 옥순 씨 지금 양보해. 그러니까 상철은 여기서 앞자리를 옥순 네가 타. 내 옆자리는 너야. 이렇게 했는데 앞자리요? 정숙 씨 타라고 해요. 알았어요. 타긴 정숙이니까. 뒤에 와서 입 비죽고 이렇게 된 거야. 어쨌건 순수한 진정성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대가 알아봐 준 거니까. 그래서 옥순 씨가 그냥 뒤에 탈게요 이러면서 이제 뒤에 타버렸어. 근데 정숙 씨는 지금 이런 걸 몰랐어요. 이때는. 선택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상철은 선택 당하는 게 힘들대. 왜냐면 상철에게 가장 좋은 건 상철 입장에서는 내 세상에서 그냥 정숙이 사라지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옥순을 선택한 이상. 근데 여기는 솔로 나라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 당하면 미안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내가 또 미안하게 되려나? 그러니까 정숙님이 그렇지. 두 명이면 어쨌든 한 명한테 미안해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숙 씨는 상철에게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었다. 이런 거죠. 힘들어요? 왜 힘들어? 이제 자꾸 겉돌게 되네. 이러면서 정숙 씨가 에휴 용기를 내. 돌고 돌아 정숙이잖아. 정숙 씨는 오해하고 있죠. 지금 상철이 이미 결정했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깨닫게 돼. 그런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상철 씨는 옥순 씨 앞에 앉아 있어요. 정숙 씨가 앉고 상철은 옥순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상철 씨가 이래저래 대놓고 계속 나는 옥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숙 씨가 뭘 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어떻게 돌려? 웃고 표정 굳고 이렇게 바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은 이제 진짜 표정이 아니죠. 근데 뭐 그건 뭐 이해하죠.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 정숙 씨가 지금 뭐 웃음이 나오겠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전혀 안 풀려가는 상황이니까. 정숙 씨가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어요? 다대일 데이트? 네, 상철은 다대일 안 하고 싶어요. 정숙 씨가 그냥 뭐라도 말하고 싶어서 한 말도 있겠지만 정숙 씨가 상철과 1대1 데이트를 할 가능성은 슈퍼데이트권 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옥순의 앞에 앉아서 옥순을 이제 계속 챙기는 모습. 그리고 뭐 정숙 씨한테는 물도 안 따라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앞접시 놓을 곳이 없구만. 정숙 씨가 대화를 시도를 하거든요. 저는 좀 익숙한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대화를 물꼬를 또 텄어. 그런데 상철 씨는 아, 네, 알았고요. 옥순님은요? 정숙 씨는 자기가 물어봤는데 옥순 얘기만 듣고 있네. 지금 옥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한 거고 정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 주도권을 또 뺏긴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기 팔아 이러면서 결국 이 고기 팔아라는 것도 이러면서 옥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도 저도 고기 파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정숙 씨가 말을 해봤자 자꾸 얘기가 옥순 쪽으로 가. 왜냐면 상철이가 잠깐 듣고 바로 또 옥순한테 물어보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물을 한번 달라고 하고요. 이거를 따라주는 걸 보는 정숙은 표정이 저런데 이날 정숙 씨는 저 물로 대표되는 모습이 나는 안 챙겨준 애였던 것 같아. 옥순에게 쏠리는 관심. 미안함이 느껴졌나요? 민망함일 수는 있겠지만 미안함? 처음에는 아리송하게 느껴지던 신호가 그래 의자도 내 앞에 앉으려다가 옥순 앞으로 갔던 그런 것부터가 다 신호였으니까 상철이 옥순 머리 묶은 거랑 푸는 거랑 진짜 느낌 다르다 이러면서 막 그게 확실한 결정타였다고. 나한테는 저런 관심을 두지 않고 옥순에게만 관심을 두고 옥순의 말에만 대응을 하고 상철 씨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옥순에게 지금까지 너무 기다리게 한 것도 미안하고 점점 상철은 내가 아니고 옥순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허탈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눈치를 못 챘지? 하고 나 자신에게 좀 실망. 이거를 눈치 못 채고 어제 상철한테 가가지고 대화하자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냈으니 이게 천하의 이거 포항 옥순이 말이 아니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숙 씨는 점점 입을 다물었고 옥순 씨가 조용하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을 꺼내게 된 거지. 일부에선 그나마 정숙 씨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상철 씨가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옥순 씨에게로 계속 바통을 넘기면서 정숙 씨가 거의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했죠. 이제 정숙 씨는 이제 깨달은 거지. 상철이 내가 아니네. 좀 어려워졌네. 그러면서 뭐 둘이서 뭐 여러 가지 음악 얘기하고 취향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날의 데이트는 후반부에서는 거의 뭐 옥순 씨랑 상철 씨가 대화하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옥순님이 오늘 살려줬어요. 주제를 계속 던져줘가지고 한편으로는 정숙님은 상철이 옥순에게만 대꾸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거를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순님이 오늘 MC 역할을 잘해주셨네 이러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옥순님이 분위기를 살렸다기보다는 정숙 씨가 그 역할을 하려고도 했는데 상철이 받아주지 않은 셈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옥순은 제가 살렸어요? 근데 데이트가 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물어본 건데요. 옥순님은 지금 데이트가 몇 번 안 남아서 라는 말이 또 상대적으로 정숙한테 몇 번 안 남았지. 옥순 씨가 의도하지 않고 또 정숙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군요. 그치, 실제 대화는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런 경향성이 있긴 했겠지. 옥순 씨가 더 대화를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는 데이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옥순으로 기울었다고? 이거 좀 상황이 어렵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서 더 옥순의 말이 더 좌절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상철 씨가 두 분 정했어요? 정숙 씨가 먼저 대답하네요. 여기서 정숙 씨는 정했냐고요? 모르겠어요. 물론 정숙 씨가 이날의 데이트로 인해서 저는 처음부터 상철이었어요 라고 말하긴 힘들지. 그리고 정숙 씨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처음에 상철에게 나가서 나랑 얘기해요 이것도 눈짓으로 나한테 나가자고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눈짓을 보냈지. 그래서 상철이 나가자고 하게 만들었죠. 옥수는 그런 거 없지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고 그냥 좀 드러나는 사람이고. 근데 정숙 씨가 이 데이트도 실은 옥순에게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겠다 한 것도 있지만 아마 데이트 처음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옥순인지 난지 이렇게 막 호응하지 않았던 시점에서도 정숙 씨는 아마 정했냐고요?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 씨는 이 전부터 이미 마음의 마침표를 찍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그래 내 선택이 역시 옳았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물론 이게 상철 씨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옥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망설이고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이런 사람에게 더 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옥수님은 상철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상철이라고 말한 거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큰 뭐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뭐 대놓고 막 뭐 영호나 그런 분들한테도 말했다면서요. 뭐 미방
지상본에서 나온다며. 그러니까 나는 상철이다라는 거를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요. 행동으로도 말로도. 상철까지도 알고 상철을 좀 쪼아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옥순 씨를 기다리게 한 거고 정숙 씨는 아직도 정해지 않았으니까 정숙 씨에 대해서는 어떤 뭐 책임감이나 미안함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상철 마음 한구석에는 정숙은 뭐 다른 사람 많고 한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철의 마음속에 미안함은 옥순일 수도 있어. 미안하니까 더 오바해서 너를 특별하게 챙겨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은 상철이었으니까 상철이 내가 아닌 옥순을 선택한다면 상철을 미안해해야지라고 정숙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정숙 씨가 올리 상철이었다는 거를 상철 씨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그런 부분에서 옥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철님은 결정했어요? 저도 아침에 했어요. 상철 씨도 아침에 결정했답니다. 결정했죠? 아침에 한 걸로. 그러니까 정숙 씨는 굉장히 불편해. 제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상철 씨가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을 했죠. 현재 상철님은 어떤 마음이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확실한 걸 보니 뭐 나도 안 좋고 상철님이 뭐 안 좋았을까? 뭐 불편하긴 했겠네요. 그치? 그래서 직진을 안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었다.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좋았던 건 내 마음도 정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아서. 정숙 씨도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건가요? 지금 뭐 전원 불행은 아닌 것 같은데 옥순과 상철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옥순 씨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서 뭐 확인하는 계기가 되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가면서 두 사람이서 앞에서 장난치거든요. 정숙 씨는 자기랑 올 때는 상철 씨가 먼저 막 질문하고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옥순한테는 길이 이쁘네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이쁘다는 생각 안 하죠? 하면서 놀려. 장난치고 놀려. 뽁뽁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은 리액션 좋죠.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옥순이 바보 아니다. 옥순이도 이쁜 거 볼 줄 안다. 하긴 지금 패션 전문가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앞에서 이러는데 이제 정숙 씨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정숙을 바라는 두 남자는 머리도 복잡해지죠. 내가 너무 확신했나? 분명히 정숙은 나랑 어제 1일이었던 것 같은데. 영철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고. 영호는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잤네. 침 맞으러 가야겠네. 영철은 김치국을 그냥 아주 애유. 그러면서 영철 씨는 당연히 정숙이 올 줄 알았어. 영철 씨는 완전히 꺾여버렸네 처음부터. 눈 좀 마주치고 할걸. 근데 이제 영철 씨는 처음에는 옥순이었었으니까 한 두 번째 선택까지도 옥순을 선택을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영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스럽겠죠. 처음부터 정숙이한테 올인할걸. 근데 또 랜덤 데이트도 옥순한테 되면서 뭐 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처음부터 근데 정숙하고 많이 겹쳤다고 해서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어쩌다가 이래 됐노. 이게 이제 영철 씨가 바라보는 자신이지. 꽃미남 영철. 어쩌다가 이래 됐노. 어디 가면 사인 받으러 오고 뭐 연예인 줄 알았던 10년 전에 내가 그립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이 많아졌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철 씨가 막 그 전에 뭐 다른 기수에서 눈치 없이 막 들이대고 막 혼자 김치국 먹던 그런 계열의 모습은 아니에요. 충분히 타당한 김치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숙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 파악이 또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따서 역전해 보겠다. 그게 이제 영철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정숙을 바랬던 분들은 이제 짜장. 그리고 정숙 씨는 이제 상철에게 거절당하고 온 거잖아요. 상철 씨가 이 정도면 알겠지? 정숙 씨 알겠죠? 하고 거의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영수 씨가 또 불러. 데이트하기 전에 영수 씨가 한번 불렀죠. 나랑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하고 와서 또 불러. 그리고 영수가 얘기 온 거는 상철의 얘기를 듣고 온 거지. 영수가 아까 나가기 전에는 그네에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네에서 우리가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 남자가 선택하면 정숙님이랑 좀 더 얘기해보려고 했다. 그거는 뭐 정숙님도 알고 있죠. 근데 여자 선택이라고 못했으니까 이런 데이트는 부족하다. 나랑 데이트 한번 하자. 근데 지금 정숙님은 어쨌건 아까 낮에 연장선상이잖아요. 낮에도 영수가 이 말 했어. 그때 뭐라고 했냐. 뭐 만나봐야 배제할 거라도 하지라는 식으로 지금 정숙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철한테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하고 왔는데 그때 바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불편하지. 그래서 영수는 자기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슈퍼데이트 따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와중에 딴다고 해도 쓴다고는 안 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밀당을 하는데 지금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영수는 정숙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는 나는 지금 죄송한 마음들이 든다. 너무 죄송한 분들이 계시다. 본인이 지금 거절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거절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뭐 떠오르겠죠. 그래서 영수에 대해서도 뭐 맞아요. 죄송한 마음은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려다가, 죄송한 마음은 어쨌든 거절이 죄송한 마음이니까 거절에 관련된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하려다가 영수가 여기에서 아직 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죄송한 마음은 없다.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만약 뭔가 선택을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거절할 거고 너도 죄송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이죠. 이제 영수 씨가 이거를 과연 뒤집을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영자 씨는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게 정숙님은 영수 씨를 뭐 죄송해질 수도 있다 하면서 거절을 한 거죠. 영철은 또 의지를 다지고 있군요. 정숙에 관심 있는 영수, 영철, 광수. 그렇게 다음 주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으로 넘어갑니다. 정숙 씨는 그 고도까지 벗어 던지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데 알 수 없죠. 오래 달리기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다들 막 전력 질주로 시작하는데 과연 물불직진, 과연 누가 이길지도 관건이고, 광수 씨가 의외로 몸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숙과의 데이트를 위한 남자들의 질주, 그리고 상철과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정숙의 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화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